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수행단에 군부 실세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는 데서 이번 정상회담의 성격과 목적을 예견해 볼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통일부에 나가 있는 김학일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북한 군부 주요 인사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거는 어떻게 확인된 겁니까? 네, 북한 노동신문이 오늘 김 위원장이 그제인 10일 러시아를 향해 평양을 출발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함께 게재한 사진을 보면 어떤 인사들이 김 위원장을 수행하는지 파악할 수 있게 나와 있습니다. 예. 일단 러시아 방문이니까 당연히 최선희 외무상이 수행하고요. 네. 여기에다 북한 군부 서열 1, 2위라고 할 수 있는 리병철 당 중앙군사회 부위원장과 박전천 궁정 지도부장이 포함됐습니다. 김명식 해군사령관, 김광혁 공군사령관, 조춘용 군수공업부장, 김정관 국방성 제1부상도 수행합니다. 북한의 군 수뇌부가 방문단에 대거 포함된 것인데 4년 전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때와는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그때는 이용호 당시 외무상과 최선희 부상 등 북한의 외교 라인이 중심이 됐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래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여파를 상쇄하려는 뜻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군사적 성격을 강하게 드러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 예. 푸틴 대통령이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직접 밝혔다고 합니다. 아. 앞서 김영정 기자도 전했지만 김 위원장이 탄 열차도 블라디보스톡이 아니라 그 위 북쪽으로 향해 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예.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두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소가 어느 정도 특정이 됐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예, 4년 전에 외교 라인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네네. 군부가 주도한다. 네,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네네. 예, 언급하셨던 조충용 군수공업부장이 포함됐다는 거는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예, 군수공업부는 북한에서 무기 제조와 조달을 총괄하는 부서인데요.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27일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의 방북을 전후해서 여러 곳의 군수공장을 연달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때 김 위원장을 항상 수행한 인물이 바로 조충용 부장입니다. 김정은의 군수공장 방문은 바로 탄약과 포탄, 미사일 등 대러 무기 거래와 관련된 행보라는 분석이 그때도 제기됐었는데요. 이미 실무적으로 준비를 해온 만큼 이번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무기 거래에 대한 합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기 거래에 대한 합의가 있을 것이다. 자, 그런데도 어쨌든 이 외교 수행단입니다. 네네. 그런데 해군 사령관 그리고 공군 사령관 참여하는 게 굉장히 특이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김명식 해군사령관과 김광효 공군사령관인데요. 우리로 치면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입니다. 예. 이건 러시아가 제의한 북러 합동 군사훈련과 관련된 것이 아닐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쇼이구 국방장관이 지난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기념일에 북한을 방문해서 연합훈련을 제의한 건데 이번 회담에서 어떻게 윤곽이 드러날지 결과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해군사령관은 러시아가 원하는 동해 연합훈련만이 아니라 북한의 잠수함 등 해군 전력 강화와도 관련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러시아의 핵 추진 잠수함 기술 협력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기 거래의 연합훈련 가능성까지. 또 눈길이 가는 인사가 있습니까? 네, 오수용 과학경제 담당 비서와 박대성 과학교육 담당 비서도 주목이 갑니다. 과학이라고 하면 러시아 첨단 군사기술과 관련이 되는데요. 네. 특히 박대성 비서는 북한이 올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위해 설치한 국가비상설 우주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사정찰위성과 관련한 협력도 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건설 분야를 담당하는 박훈 내각 부총리도 수행을 하는데 오수영 비서가 경제도 담당하니까 러시아에 북한의 노무 인력을 파견하는 문제도 이번 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이 이번에 방문할 것으로 전망되는 하바롭스크도 북한 노무 인력이 많이 파견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북한이 아니라 이제 러시아 쪽 반응도 좀 주목해 봐야 하는데요. 네네네. 러시아 측이 이번 정상회담 의제로 유엔 대북 제재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 시사에서 지금 파문이 일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이 오늘 이번 회담과 관련해서 유엔 안보리 프로세스도 논의 주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필요하다면 북한과 이 주제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특히 미국의 경고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을 했고요. 중요한 것은 미국의 경고가 아니라 북러 양국의 이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유엔 대북 제재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 완화하기 위한 협력을 암시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그동안 북한의 도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 추진에 줄곧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네네.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해서 북러 협력이 기존 제재를 넘어서는 수준으로까지 확대된다면 대북 제재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대통령실은 오늘 북러 회담을 앞두고서 러시아에 대해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 맥락 정다운의 뉴스톡이면 됩니다. 유튜브 노컷 채널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오후 5시 30분 실시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